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요렇게 이제 오랜만에 뵙죠. 제가 캠을 막 까다 안 까다 까다 안 까다 뭐 이렇게 하는데, 좀 요런 방식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자, 제가 또 이 캠을 또 좋은 거를 하나 사갖고, 좀 어떠신가요?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자, 좋아요 한 번씩,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것보다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좀 있어요. 과연 이제 비트코인의 이번 하락이 이 최고가 대비 한 10% 정도 지금 빠져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구조적인 위험일까? 아니면 이게 국지적인 이런 눌림목일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2021년도를 예를 들어 봤을 때 급등이 막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급락도 좀 빨리 나왔죠. 그러면서 거의 뭐 꼬깔콘 형태로 좀 시세가 좀 진행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패턴은 이제는 좀 아니지 않을까. 좀 갈수록 비트코인 시세는 조금씩 안정세를 좀 찾아가는, 그러니까 변동성을 최대한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쭉 이런 이제 건강한 조정을 받으면서 우상향을 그려주지 않을까. 그 근거에는 이런 기관들의 수급이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약세장, 크립토 윈터라고 하죠. 2022년도를 봤을 때 그때 당시에 뭐 고점 대비해서 7, 80%막 급락이 나왔던 거와는 좀 달리 이번에 어떤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뭐 세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흐름은 뭐 건강한 조정 구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디까지 뭐 내려갈지 여부는 조금 이따 좀 차트를 통해서 좀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제 시장의 어떤 구조가 지금 바뀌어가는 그런 국면에서 뭐 2021년, 2017년도와 같이 뭐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했던 그런 국면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그때 정도의 패턴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가 기관의 어떤 수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현물 ETF가 심지어 또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역시나 뭐 그 과정에서 물론 이런 파생 상품의 어떤 포지션, 선물이죠. 선물에 대한 이런 포지션.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이제 보게 되면 여기서 고점 한번 두 번 찍고요. 여기서 저점, 그리고 이 저점 한번 이탈하고 여기서 한번 저점 잡고 여기서 한번 돌파 시도했지만 여기서 밀렸던 게 좀 아쉬워요. 여기서 좀 밀렸던 게 아쉽고 이 저점부터 해서 요 추세 라인으로 딱 그어봤을 때 요 저점대까지 지금 여기까지 열려 있어요, 사실. 그래서 대략적인 가격대로 봤을 때는 지금 103K까지 보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열어둘 필요는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PCE 발표가 있는데, 연율, PCE,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뭐 전망치가 웃돌 경우에 투자자들의 이런 금리 인하 기대를 더 떨어뜨리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조정 압력이 가중시킬 수 있다. PCE 물가 지수는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이다.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상치보다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이제 헤드라인 CPE가 전년비 2.7, 전월비 0.3. 그렇게 되면 이제 지난달보다 좀 소폭 높은 좀 수치가 뭐 나와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근원 PC 같은 경우는 전년비 2.9%, 전월비 0.2. 그러니까 전년비는 유지가 되는데 전월비는 오히려 더 둔화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봤을 때 헤드라인은 약간 강하게 나올 수 있지만 근호는 좀 안정적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충격은 좀 제한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연준도 좀 비슷한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 부합이라고 하면
커다란 파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뭐 나스닥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조금 추가적인 조정이 있은 이후에 다시 이런 식으로 좀 올려주지 않을까. 오히려 매수세가 많이 이제 붙어줄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뒷받침하는 오늘 온체인 데이터들도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계속해서 집중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전망치는 뭐 요렇게 이제 흘러가긴 할 건데, 자, 뭐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부합 말고 예상치보다 상회가 된다. 그러니까 2.7이 아닌 예를 들어 뭐 2.8이 나오고 2.8에서 3%대가 나와주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재가열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데 속도가 좀 늦춰질 수 있다라는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 예상치보다 하회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0.6% 이하로 됐을 때는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이 생기면서 요걸 갖다가 이제 말아 올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연준이 첫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그리고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악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좀 완화적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하루 우리가 뭐 한 달 뭐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좀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뭐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이제 우상향 패턴으로 그래서 이제 PC가 예를 들어 컨센서스 범위 내에서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요런 이제 얕은 눌림목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갖고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정말 2.8% 이상 나왔다. 그럼 약간 스퀴즈성 좀 조정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롱 스퀴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은 유동성 장세는 이미 뭐 시작되고 있고, 연준도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뭐 비트코인, 주식, 강세 모멘텀을 좀 유지해주지 않을까. AI에 대해서도 여전히 기업들의 어떤 실적들이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인텔, 요즘 굉장히 인텔 잘 나가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전자 여전히 성장성이 크게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하방의 시작이다. 그렇게는 볼 수가 없고 굉장히 그렇게 보기에는 시기상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온체인 데이터들도 우리가 좀 놓고 이제 보게 되면 이 비트코인 이 거래소 보유량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보통 이제 이 거래소의 이런 보유량이 이제 증가세를 보여주게 되면 매도가 많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에 있어갖고 하방 압력을 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보유량이 이런 식으로 감소하게 되면 오히려 매수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오히려 테더 보유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테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언제든지 이거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대기 자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테더 차트가 좀 좋거든. 테더 차트가 굉장히 좋아요, 요즘. 테더 차트가 좋은데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 뭐 이런 구간에서 비트코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얘도 이런 식으로 다시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좀 메커니즘.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살이 이제 올라와 주는 거는 조정폭이 알트코인들이 더 크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더리움 같은 이런 애들이 조정폭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더리움 상당히 좀 아쉬워요. 사실 뭐 이런 구간에서도 추세 강력하게 이탈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이번에도 좀 이런 삼각수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추세 이탈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저점 잡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긴 할 건데 참 좀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쉽죠. 자, 그리고 우리가 온체인 데이터 이제 하나 더 보게 되면 이 비트코인 마이너 아웃플로우즈라고 있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요 이제 이 차트를 이제 보는 방법은 이 마이너 아웃플로우라는 이 차트를 이제 보게 되면 이 채굴
이 파동이 이제 클수록 채굴자들의 이런 유출량이 이제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2024년 11월 이 당시 뭐 12월 구간에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9만 달러에서 7만에서 9만에서 상승 중이었던 100K까지 이제 갔었던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채굴자들이 좀 이익 실현을 위해서 물량을 좀 내보낸 흐름들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가격은 큰 폭으로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 스파이크가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스파이크가 이런 식으로 안정적이다라는 것은 오히려 좋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채굴자들이 거래소로 내보내는 물량이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규모 현금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큰 조정 직전에도 이 채굴자의 어떤 그 유출량이 급증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패턴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은 이 구조적인 위험보다 이런 자연스러운 눌림목에 가깝다. 지금 가격 조정은. 그러니까 이런 이 채굴자의 어떤 매도 폭탄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면 단기 조정이라고 하더라도 대세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로 봐도 충분히 이런 중장기적으로 우호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채굴자 쪽에서 급격한 매도 신호가 없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요 온체인 데이터 비트코인 NVT라는 거는 네트워크 밸류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 이 NVT라는 것은 그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시가총액,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나누기 온체인 데이터 거래량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NBT의 비율이 나와요. 자, 즉 이 비트코인의 어떤 네트워크의 가치가 실제 거래 사용량 대비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는지, 고평가 영역인지 저평가 영역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PER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주가 수익률 비율이지. 그러니까 PER이 예를 들어 뭐 10배 미만이다 하면 이 주식은 뭐 저평가됐다. 약간 요런 말도 들어보셨죠? 만약에 뭐 몇백 배 이상이면 이건 너무 고평가됐다. 이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지금 비트코인의 현재 NBT 비율을 봤을 때는 이 딱 25.3 요렇게 이제 되어 있죠. 지금 NBT 비율이 20에서 30에 머무르고 있다. 과거의 이런 급등 구간에서 막 60에서 80까지 올라갔던 부분들로 봤을 때는 지금 구간이 너무나도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이런 고점대를 비교를 해봐도 지금 현저히 이제 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온체인 거래량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네트워크가 여전히 활발하게 쓰이고 있고 따라서 이제 가격이 뭐 단기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 왜냐하면 이 네트워크 비트코인의 네트워크는 중요한 거잖아. 중장기적 네트워크 가치가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구조적인 버블이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 매수의 어떤 기회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하여튼 뭐 요 정도.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ETF 인플로우의 어떤 흐름을 보면 IBT 쪽에서는 거의 안 빠지고 있죠. 그냥 계속 축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IBT. 블랙록 쪽에 IBT가 최고죠. 얘네가 캐파로 봤을 때는 주식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장 캐파가 커요. 다른 뭐 이렇게 작은 애들 볼 필요 없어요. 얘만 보세요. 얘가 지금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대장만 보면 됩니다. 그 뭐 부대장 정도 본다라고 하면 피델리티, FBTC 전혀 문제가 없다. 그죠? 요런 구간들은 항상 기회였다. 그죠? 그렇게 이제 보시고 자 이더리움 이더리움 쪽이 좀 많이 빠지네요. 이더리움 쪽이 많이 빠지긴 한데 전체적인 이런
그동안 이제 들어왔던 물량들을 봤을 때는 이번에 빠지는 게 그래도 많이 빠지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들어왔던 물량들에 비해서는 피스 오브 케이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요런 부분들이 좀 저는 오히려 우리가 기회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다시 또 들어올 겁니다.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이더리움 ETF 좀 많이 빠지고 있네요. 솔라나는 뭐 ETF 집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네 계속 들어오고 있고 솔라나. 솔라나는 TBL 쪽도 지금 나쁘지 않고요. 오히려 저는 이번에 어떤 기회를 이번에 어떤 조정을 기회로 좀 잘 삼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잖아, 솔직히 말해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뭐 요 정도 조정은 나와 줄만 합니다. 사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뭐 피보나치 되돌림 상으로 봐도 뭐 아직까지 0.5 구간까지 안 내려왔거든. 여기까지 내려오면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딱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네. 개인적인 바람은 아직 월봉상으로도 지금 0.383 구간 정도고 0.5 구간은 요 정도 구간이네요. 요번 달 쉽지 않네. 하지만 많이 오른 거는 맞으니까 이더리움이 좀 살아나야 될 텐데 좀 걱정은 됩니다. 또 제가 걱정하다 또 너무 또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XRP 역시도 월봉상으로 봤을 때 계속 윗꼬리를 다는데 지금 주봉상으로도 다시 리테스트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리테스트 받는 그런 상황인데 볼린저 밴드 중심 라인 여기가 딱 지지됐으면 좋겠는데 한번 요것도 지켜볼게요. 주봉상으로 볼린저 밴드 중심 라인에서 자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이런 과매도 구간에 있는 건 맞아요. 맞고 좀 빠른 반등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 PCE 데이터 발표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솔라나도 최근 들어갔고 상승, 상승, 하락 요렇게 요런 식으로 되는데 반등 타점이 왔습니다. 솔라나도 여기서 반등 나와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좀 요번 주말에 좀 흐름을 좀 계속해서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가 잘 버텨줘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네요. 비트도 볼린저 밴드 하단 라인에서 여기서 좀 지지를 좀 받아줄 가능성이 저는 뭐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좀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안 보면 되잖아. 안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뭐 본다고 뭐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보지 말고 지금은 시장이 안정되는 게 먼저 급선무. 지금 알트들은 뭐 단타로 치는 정도 아니면 조금 뭐 약간 관망을 하시고 보유 비중 가지고 관망을 하시면서 우리가 좀 기회를 엿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추가 매수하기엔 좀 아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 비중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매수의 기회를 또 엿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돈이 없어요.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되잖아. 매수 안 하면 되지.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다시 올라가 있을 거야, 나중에.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자, 좋아요 2번 눌러주세요. 좋아요 2번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요런 방식은 또 어떤지 제가 또 캠까지 비싸게 사갖고 좀 진행한 거니까 여러분들 이쁘게 잘 봐주시고 오늘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